자, 그럼 이어서 세정집진 장치와 여과집진 장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정집진 장치와 여과집진 장치의 메커니즘은 비슷하기 때문에 세정집진 장치에 대한 메커니즘을 공부하면 그대로 여과집진 장치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정집진 장치는 물을 이용해서 분진가스를 처리하는 것이고 여과집진 장치는 여과포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럼 세정집진 장치에 대한 메커니즘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세정집진 장치는 물을 이용해서 처리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액적을 이용해서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때 액적은 물방울의 크기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이 주변으로 가스가 흐르면서 이 유선을 따라서 분진들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분진이 유선을 따라 이동하다가 순간적으로 유선을 이탈하게 돼서 액적과 부딪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되는 메커니즘은 관성 충돌입니다. 관성 충돌은 일반적으로 입자가 1마이크로미터 이상인 입자가 지배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인 메커니즘은 유선을 따라 흐르다가 유선을 따라 흐르는 입자가 액적과 닿게 되어서 처리되는 것은 직접 차단입니다. 직접 차단은 일반적으로 0.1에서 1마이크로미터 입자에 적용이 되는 메커니즘이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마구 난리치는 녀석이 있는데 이 녀석이 순간적으로 액적과 부딪혀서 집진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확산이라고 합니다. 확산은 입자가 매우 작은데 0.1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입자로서 어떤 운동을 하게 되냐면 브라운 운동을 하면서 마구 움직이다가 액적과 부딪혀 처리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메커니즘은 여과집진 장치에서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해줘야 되는 메커니즘이라는 거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메커니즘에 대해서 공부했다면 이 세정집진 장치는 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정집진 장치에 대한 장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세정집진 장치는 말 그대로 물을 이용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입자상 물질과 가스상 물질을 동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점으로는 일반적으로 소요 설치 면적이 적고 설치 비용이 저렴하며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점착성 먼지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식성 가스나 고온가스의 냉각 효과도 있다 정도도 같이 정리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 단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물을 이용할 때는 가압으로 내보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압력 손실이 큽니다. 압력 손실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동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력비도 많이 소모된다 라고 같이 연결시켜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폐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식의 위험이 있습니다. 기타 단점들이 더 있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장단점이기 때문에 해당 장단점은 꼭 정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체크해 보아야 될 것은 세정집진 장치의 종류들입니다. 세정집진 장치는 물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가스를 보내어 처리하는 유수식이 있고, 그 다음에 가스가 흐를 때 그 위로 물을 분사하여 처리하는 가압수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수식과 가압수식에 대한 종류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유수식입니다. 유수식의 종류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가스선회형, 그 다음에 로터형, 그 다음에 분수형, S 임펠러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유수식은 가스, 로터, 분수, S 임펠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번 암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너의 가스로
무엇을 만들 거냐면 분수를 만들 겁니다. 분수 만들어. 따라서 이때 U는 무엇이냐면 이때 U는 유수식. 그 다음에 가스는 가스선회형. 그 다음에 로는 로터형. 그리고 분수는 분수형. 그 다음에 이때 S 임펠러도 추가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법이 무엇이 있었냐면 가압수식이 있었습니다. 가압수식은 어떤 종류가 있냐면 벤츄리 스크러버, 그 다음에 사이클론 스크러버, 그 다음에 제트 스크러버, 그 다음에 충전탑, 마지막으로 분무탑이 있습니다. 가압수식의 종류는 어떤 식으로 외워주면 좋냐면 가수들이 가장 많이 타고 다니는 게 밴 이런 것을 많이 타고 다니죠. 따라서 가수들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가수들은 밴을 많이 이용합니다. 따라서 밴을 사적으로 이용하기에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밴은 자기 소유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암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가수는 가압수식입니다. 이때 밴은 벤츄리, 그 다음에 사적에 사는 사이클론 스크러버, 그 다음에 적은 제트 스크러버, 그 다음에 충은 충전탑, 분은 분무탑으로 연결을 해서 암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세정집진 장치에서는 메커니즘, 그리고 장단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종류들이 무엇이 있는지 정도는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과 집진 장치에 대해서도 똑같이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과 집진 장치는 마찬가지로 세정 집진 장치와 같은 메커니즘을 갖는다라고 볼 수 있고, 여과 집진 장치는 종류를 어떤 식으로 구분할 수 있냐면 간헐식과 연속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구분하는 방법은 탈진 방식에 따라 구분하는 방식인데, 간헐식은 말 그대로 간혹가다가 탈진을 하는 것이고, 연속식은 집진과 동시에 탈진을 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간헐식 탈진의 특성이 연속식과 비교돼서 많이 출제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래서 간헐식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헐식은 간헐적으로 탈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3개에서 4개의 실을 운영합니다. 운영하며 한 실이 쉴 때는 다른 실이 운영이 되고, 다른 실이 또 탈진을 할 경우에는 또 다른 실이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3개에서 4개의 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포의 수명이 긴 편입니다.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집진율이 좋고, 그 다음에 재비산이 적습니다. 연속식과 간헐식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간헐식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연속식에 대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충분히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여과집진 장치도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과집진 장치의 장점을 보도록 할게요. 자, 여과집진 장치의 장점은 무엇이 있냐면 상대적으로 집진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특성이 있냐면 세정집진 장치에서는 유용한 물질 회수가 용이하지 않지만 해당 부분에서는 유용한 물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과포에 있는 것을 털어내기만 한다 하더라도 유효한 물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단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점에는 무엇이 있냐면 온도와 수분에 대한 적응성이 낮겠죠.
자, 이것은 청소기 필터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 이 청소기 필터에 수분이 들어갈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분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해줘야 됩니다. 또한 이때 여과포는 상대적으로 고가이기 때문에 유지비가 많이 소모가 되겠죠. 당연히 여과포가 비싸기 때문에 유지비가 많이 소모가 됩니다.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다 정도만 체크를 하게 된다면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책에 있는 공식들을 한번 정리하면서 여과 집진 장치와 세정 집진 장치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정 집진 장치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메커니즘은 중요하다고 했는데 제가 그려드린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진 메커니즘에서 암기해야 될 부분은 관성 충돌, 그 다음에 차단, 확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암기를 해줘야 되며 관성 충돌은 입자경이 1마이크로미터, 그 다음에 차단은 0.1에서 1, 확산은 0.1보다 작은 경우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액가스비가 크게 되는 요인도 같이 암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종류를 보게 되면 유수식과 가압수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암기 방법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 상대적으로 유수식보다는 가압수식이 압력 손실이 높은데 그 중에서도 벤츄리 스크러버에 대한 내용은 모두 암기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벤츄리 스크러버는 압력 손실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집진 효율이 가장 높고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목부 유속도 60에서 90m/s다 정도도 암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벤츄리 스크러버의 액가스비는 0.3에서 1.5 정도 되는데 0.3일 경우에는 아주 큰 입자, 그 다음에 1.5일 경우에는 아주 작은 입자를 처리한다. 그리고 처리하기 어려운 입자까지도 1.5의 액가스비를 이용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위험하거나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높은 액가스비를 사용해서 처리한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부분도 계속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각각의 특성들은 벤츄리 스크러버를 암기하셨다면 나머지는 벤츄리 스크러버와 비교하여 가볍게 읽어만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장점과 단점 체크하도록 할게요. 자, 해당 세정 집진 장치는 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포집된 먼지에 재비산 염려가 없습니다. 또한 입자상 물질과 가스상 물질을 동시 처리할 수 있으며 점착성 및 조회성 먼지 처리가 용이합니다. 하지만 이때는 물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친수성 관련된 분지는 처리할 수 있지만 물과 친하지 않은 소수성 먼지의 처리가 어려우며 압력 손실이 크고 동력비가 많이 소모가 됩니다. 따라서 폐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식의 위험도 있다라는 것도 밑줄을 치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련 공식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압수식 공식보다는 회전식 공식이 좀 자주 출제되므로 회전식 공식은 암기를 해주시고 가압수식 정도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대입할 때는 경험식이기 때문에 그대로 단위를 맞춰서 대입하는 게 중요합니다. 상대적으로 수질환경 기사보다 대기환경 기사가 경험식으로 출제되는 게 많기 때문에 외워야 될 공식이 더 많습니다. 지금 잘 외워놓는다면 실기 때 충분히 더 공부 안 해도 되니까 충분히 지금 많이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자, 개념 잡기 문제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풀어보면 되고 나머지도 넘어가서 노즐의 개수 부분과 압력 손실 부분에 대한 공식도 그대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암기를 해서 그대로 개념 잡기 문제를 풀어보면 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저한테 직접 질문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자,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여과 집진 장치죠. 자, 마찬가지로 집진 메커니즘은 세정 집진 장치에서도 했지만 여과 집진 장치에서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것 위주로 보냐면 관성 충돌, 차단, 확산에 대해서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종류에는 탈진 방식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 간헐식과 연속식이 나와 있습니다. 간헐식은 간헐적으로 탈진을 하는 것이고 연속식은
집진을 하는과 동시에 탈진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때는 간헐식에 대한 내용이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연속식과 비교한 간헐식 방식의 차이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간헐식에 대한 특성들을 정리해서 암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해당 부분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마찬가지로 여과 집진 효율은 집진 효율이 높고 유용한 물질 회수가 용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과포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온도 및 수분, 여과 속도에 대한 적응성이 낮으며 폭발성, 그 다음에 점착성 먼지의 제거가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 여과제가 고가이기 때문에 유지비가 많이 든다는 것도 한번 체크를 했었죠. 단점은 모두 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여과포 소요 개수 공식을 보도록 할게요. 여과포 소요 개수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전체 들어오는 처리가스 유량을 뭐로 나눠주면 되냐면 여과포 한 개에 처리 가능한 유량을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과포 소요 개수가 되죠. 자, 지금 보게 되면 여과포 한 개에 처리 가능한 유량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나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여과포는 원통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원통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원통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원통을 펼쳐보면 이런 사각형 모양이 됩니다. 자, 이것은 중고등학교 때 많이 보았는데 지금 윗면을 보게 되면 윗면은 원을 펼친 것입니다. 따라서 원을 펼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윗부분은 지름이 해당되죠. 따라서 지름은 2파이r이라고 많이 배웠고 따라서 2파이r은 파이 d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윗변은 파이 d가 되고 높이는 l이 돼서 이것을 곱한 값인 면적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면적은 파이 dl이 돼서 해당 부분에 대한 파이 dl은 면적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때 VF는 여과 속도입니다. 따라서 유량은 AV를 이용해서 많이 계산할 수가 있죠. 해당 공식은 수질 및 대기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은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여과포 소요 개수가 만약에 0.001개가 나왔다 치더라도 무조건 올림을 해서 예를 들어서 10.001이다 하면 여과포는 총 11개가 필요하다라고 답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9.899 가 나왔다 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림을 하게 돼서 10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해당 부분은 직접 계산해 보면 되는데 지금 마찬가지로 쭉 계산을 했는데 밑에 여과포 소요 개수가 무엇이 나왔냐면 168.48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0.48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올림을 해서 169개가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해당 부분은 공식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 공식, 집진효율 공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집진효율 공식은 공식을 암기해서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그림을 그려서 숫자를 대입해서 푸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에 집진효율이 처음에 집진효율이 90%인 것을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유입 농도가 만약에 100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100만큼 유입이 되면 90%는 제거가 되고 10만큼 나오게 되죠. 근데 두 번째 집진 장치의 효율도 마찬가지로 90%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0만큼 나온 게 다시 B에 대한 집진 장치에 들어가게 되면 90%가 제거되기 때문에 1만큼 유출이 됩니다. 따라서 전체 집진 효율은 100만큼 넣었을 때 1만큼 배출이 됩니다. 따라서 100분의 1만큼이 배출이 됐기 때문에 제거가 99만큼 제거가 됐죠. 따라서 제거 효율은 99%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해당 그림을 그리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해당 공식에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99%가 나오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서 풀 수도 있고 공식을 이용해서도 풀 수가 있다라는 것을 체크를 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나오는 먼지부하 공식 등이 있는데 해당 부분은 그대로 공식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직접 계산을 해보시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카페나 오픈 채팅방에 글을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또 쉬었다가 저는 전기 집진 장치로 한번 찾아뵙도록 할게요. 잠시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